자, 44페이지 보세요.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 공식은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셨지? 이게 좀 간단한 공식이어가지고 뭐냐면은 원 위에 접점의 좌표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대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쓰지 마세요. 오케이? 그럼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선생님 어떻게 해요? D는 R. 알겠지? 그게 무적이야. D는 R. 알겠지? 이것만 이용하면 돼.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자, 85번 가볼게요. 자, 요 원 위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고. 자, 그러면은 바로 적용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A, X 더하기 B, Y는 40. 끝! 얘 기울기가 3이래. 그럼 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지, 그치 얘들아? 그럼 요 값이 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B. 그럼 A랑 B 값을 구하려면 관계식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쵸? 그 관계식 하나 더는 어디 있냐? 이 원 위에 A, B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A를 X, B를 Y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40이다. 자, 그럼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B를 집어넣자.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3B 집어넣으면 제곱하니까 9B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40. 10B 제곱이 40이니까 B 제곱은 10으로 나누면 4.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B는 얼마 2야. 그럼 A는 뭐겠어요? B가 플러스 2일 때는 A가 마이너스 6이죠? 맞불 6 됐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2지. 어떤 상황이라도. 됐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십니다. 자, 9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90번. 자, 원 위에 한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QR이라고 하죠. QR의 길이가 2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자, 요 점의 좌표가 A, B래. 자,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중심 원점 맞죠?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1. 그럼 우리가 뭐 찾아야 되지? X절편, Y절편 찾아야 Q랑 R을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X절편, Y에다 0 집어넣으면 A분의 1이네요. 맞아요. 자, Y절편, X에다 0 집어넣으면 B분의 1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QR의 길이는 어떻게 되면 돼? QR은 루트 A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분의 1의 제곱이죠? 피타고라스 맞아 아니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요 값이 2야. 따라서 양변 제곱하고 정리하면 A 제곱분의 1 더하기 B 제곱분의 1이 4니까 통분해보자. 자, 통분하면 A 제곱 B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4. 근데 A, B가 요 원 위에 있으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이야. 따라서 요 값이 1이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A 제곱 B 제곱은 4분의 1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A 곱하기 B는 얼마 2분의 1이지, 그치? 근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네. 그럼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정답이 4번 됐습니다.
자, 이제 9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3에서 1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은 1이고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원 밖에 한 점 2,3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그은 접선 두 개가 필요해. 그럼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몰라. 그치? 그럼 기울기는 모르는데 지나는 한 점은 알고 있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 돼? y 마이너스 3은 m 바로 열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얘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d가 r이랑 같으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우변으로 싹 다 이항하고 전개하자. mx-y 2m 더하기 3은 0부터 여기까지니까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니까 얘랑 계산하면은 플러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얘가 반지름인 루트 5랑 같으면 되겠지요. 맞습니까? 자,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3m이잖아. 그치 얘들아? 자, 그러면은 양변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곱해서 제곱하시면 제곱할 게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 나오겠죠. 이거 제곱하면. 그리고 얘 곱해서 제곱하면 5 곱하기 m제곱 더하기 1이 나오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자. 4m 제곱 마이너스 6m 자, 5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는 0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온 두 개의 m 값이 바로 이 직선들의 기울기지 그치? 그럼 이걸 풀어주면 나오는데 두 접선의 기울기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4분의 6 2분의 3이 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94번으로 가자. (0,a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그 다음에 0,a 좀 있다고 칠까? 0,a 자, 여기서 접선을 하나 긋고 또 하나 그었는데 얘네들이 수직이래. 맞아요. 방금 전이랑 세팅은 똑같아. 어떻게? 기울기 모르는데 0,a 지나는 거 알지? 그치?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설정한다? y-a는 mx 됐습니까? 그럼 y 이거 넘겨서 mx 마이너스 y 더하기 a는 0이라는 파란색 직선이 만들어지고 얘부터 0,3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쓸 거예요. 걔가 반지름 루트 5랑 같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 그리고 3 대입하면 a-3이네. 요 값이 루트 5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얘를 곱하고 또 제곱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5 가로 열고 m 제곱 플러스 1이야. 그치 얘들아? 자, 이제 여기서 좀 헷갈려. 얘들아, 그 다음에 이용해야 되는 힌트가 뭐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를 풀어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M을 구하고 싶은 거야? A를 구하고 싶은 거야? 두 접선이 수직인 걸 이용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 M을 이용해야 돼? A를 이용해야 돼? 그치, N이지.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쳐다봐야 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M에 대한으로 봐야 M 값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얘를 우변으로 이용하고 정리하자. 그러면 5m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4는 0.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한 근이 m1이고 또 한 근이 m2라고 하자. 근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수직이니까? 그래. 그럼 이게 뭐야? 두 근의 곱 아니야? 그럼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 얘가 상수함. 그럼 얘분의 얘가 두 분의 곱이지, 그치? 5분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선생님 말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돼? 안 됐어? 이걸 풀면 n값이 두 개 나와야 되지. 근데 그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근데 그 m값이 근 아니야? 이 방정식의 근이 m값이지, 그치? 이 방정식을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봤잖아. 그러면 m은 얼마? 또 m은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하나를 m1이라고 보고 하나를 m2라고 봐봐. 그럼 얘랑 곱하면 얘가 뭐겠어? 두 분의 곱 아니야?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은 어떻게 써요? 두 분의 곱이 뭐야? a분의 c 아니야? 그럼 a가 얘가 되는 거고 c가 얘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다고. 굉장히 헷갈려. 관점을 명확히 해야 돼.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m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하는데 상수항 자리가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5. 끝났어. 얘를 이제 우변으로 싹 다 이항해.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은 0. 여기서 나온 a 값들이 바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a 값들이야. 알겠어? 그럼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근각계수의 관계를 또 이용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5번 문제. 봅시다. 자, 95번 보시면 자, 두 원이 있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 B 사이의 거리. 얘 접점이고 얘도 접점이거든요. 이 거리를 구하래요. 자, 이 문제 유형이 처음 맞닥뜨렸을 때 좀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푸는 방법을 아시면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봐봐. 항상 똑같아.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그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그어. 그럼 얘는 무조건 수직? 무조건 수직이야. 맞아, 얘들아?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까지를 이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점과 접점 연결하는 성분 있잖아.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한 원의 중심에 한 점이 닿을 때까지, 끝점이 닿을 때까지 평행이동시켜. 알겠지? 그럼 이 흰색 선을 여기까지 평행이동시켰어. 평행이동시켰어. 그럼 평행이동이니까 여기가 수직이면 여기도 수직 맞아 아니야? 그렇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이 조그만 원은 반지름이 얼마래? 조그만 원 반지름 얼마래? 큰 원은 반지름이 얼마래? 그렇지. 얘들아, 그럼 여기 있는 길이가 얼마인 거야? 그렇지.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얼마야? 그래. 자, 그럼 이제 봐봐. 노란색 길이는 얼마야? 노란색 길이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니까 0,3부터 4,-2까지지. 그럼 루트 40? 얼마야? 루트 41이지. 그리고 여기는 1이야. 아, 피타고라스 쓰면 흰색이 나오나? 나오지.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면 되지. 그치? 그거 얼마? 루트 40. 끝.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흰색 두 개는 같을 거야. 그치?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야 하는데. 되지? 다 똑같아.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얘들아. 원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몇 개 나오냐면 떨어져 있을 때는 총 4개 나와. 하나, 둘, 이걸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고, 셋, 넷, 이렇게 4개 나오거든. 이 4개의 각각의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 접점과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모든 원리가 지금과 똑같아. 자, 또 보여줄게. 97번 봐봐. 똑같은 방법으로 풀자. 97번이지. 먼저 원의 방정식을 정리부터 하자.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7의 제곱은 49 더하기 25 빼기 58. 49 더하기 25 68이니까 16이니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정리하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9네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죠? 자, 그러면 큰 원의 중심이 5,-7, 작은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를 차례대로 구하자. 자, AB부터 표시해볼게 얘들아. AB 여기가 B고 여기가 A면 연결.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지?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있고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이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 흰색을 평행이동 아래로 내려서 한 원의 중심에 닿을 때까지 내려. 알겠지? 그럼 여기가 수직이니까 얘도 수직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중심과 중심이었을 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7의 제곱 49 더하기 16이니까 65, 루트 65네. 이해돼야 안 돼 얘들아? 됐어? 그러면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3이고 큰 원의 반지름이 4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얘들아? 그렇지,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은 루트 65 1. 그럼 지담아 여기는 얼마야?
6이야. 루트 65 위에 1이니까 이게 얼마야? 루트 아. 60 루트 66이야? 이게 빗변인데? 60 네. 뭐지? 빗변이 빗변이 얘지. 8이 그렇지. 8이지. 집중하자. 자, 여기가 8이죠. 그래서 정답 하나 나왔어. A, B 길이는 8.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이번에는 다르게 접하는 애 볼 거야. 자, B, C, CD 이거. 그러면은 접점이 여기 D 하나랑 C 하나.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2억.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2억. 그럼 수직이 돼야 안 돼, 얘들아? 되지?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 길이야, 흰색. 얘를 평행 이동시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건 니들 마음이야, 알겠지? 선생님은 왼쪽으로 가본다. 자, 왼쪽으로 가볼게.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다가 중심에 닿을 때까지 평행 이동 시키라고 했지,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평행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성분을 연장해봐. 그럼 연장하면은 이렇게 되냐 안 되냐? 되지? 얘 반지름 얼마야? 3이었어. 얘 반지름 얼마야? 4였어.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3이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가 7이야. 빗변은 얼마야? 루트 65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65에서 49 빼면 되지. 그럼 얼마야? 16. 그렇지. 그럼 루트 16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야 안 돼 이제. 됐어? 원리는 다 똑같다. 직각삼각형 만들기. 되십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원해놓는 것이 큰 산 하나 넘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이동. 훨씬 간결하고 간편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 자, 평행 이동에서는요, 중요한 게 도형을 이동시키는지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지 그걸 구분할 줄만 알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들 사실상 너무나 쉽기 때문에 개념 설명할 건 별로 없는데, 점 A, B를 요만큼 평행 이동 시킨 점의 좌표가 얘래. 야, 그러면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3이 얘라는 거 아니야? 너무 쉽잖아.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5. B가 얼마야? 7. 너무 간단합니다. 그쵸? 자, 페이지 페이지네.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7번. 자, 얘들아. 이거는 점을 이동시킨 거야? 아니면 도형을 이동시킨 거야? 그렇지. 점을 이동시킨 거야. 자, 그랬을 때 세 점의 좌표가 각각 이렇게 옮겨졌고 B'이 5,463이래. 자, 삼각형 O'A'B'이 정삼각형일 때 M제곱 더하기 A제곱 값을 구하시고, 평행 이동시켰을 때 정삼각형이면 평행 이동시키기 전에도 정삼각형이었겠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려봐. 원점 5, 그 다음에 점 A가 4,0, 그리고 점 B가 A, B인데 둘 다 양수네. X좌표나 Y좌표가. 그럼 B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지. A, B. 연결하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렇지, 4잖아. 자,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야?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길이는 2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그렇지.
그럼 B의 좌표, A의 좌표 둘 다 나오잖아. 2,2루트 4. 됐어? 자, 근데 얘가 평행 이동 되면은 5,4루트 3으로 바뀐대.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얘들아? 3만큼 더해졌잖아. 자,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2루트 3만큼 평행 이동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M이겠고 얘가 N이니까 둘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9 더하기 12. 그래서 21. 됐습니까? 됐지요? 자, 48 페이지. 자, 이번에는 직선을 평행이동 시킵니다. 직선도 도형이야 아니야? 맞아. 직선도 도형이야. 그럼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때는 조심해야 되겠지. 대입할 때는. 자, 부호를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써야 돼 아니면 반대로 써야 돼? 반대로. 그러면은 x 대신에 뭘 대입해? 그렇지. x-a. 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이니까 y 대신에는 뭐 대입해야 돼? y 플러스 a를 대입해야 돼. 알겠지 얘들아? 이것만 할 줄 알면 끝이라고. 자, 그러면은 대입했어. 3 곱하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4 곱하기 y 플러스 a 더하기 5는 0.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해야 돼.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항상 어딜 지나야 돼? 그 원의 중심. 그렇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5,2잖아. 대입하면 성립하셔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4 곱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5는 0. 됐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a 값이 2 나와요. 간단한 문제. 됐습니까? 자, 얘들아,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거야. 확인만. 13번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거야, 선생님이. 지다가 이 13번은 점의 이동을 알려주는 거야, 도형의 이동을 알려주는 거야. 봐봐, 이거. 이거 점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이야, 이거. 이거는. 그건 좀 그렇지, 이건 점의 이동이야.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대신에는 x-3을 대입해야 돼. 이 직선을 이 직선을 이동시키려면. 알겠지? 그리고 y 대신에는 y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돼.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49페이지 보자. 14번. 얘들아, 이거는 원을 이동시켜야 돼. 도형을 이동시켜야 돼. 그럼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a. y 대신에는, 그치. 근데 이거 대입하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그치. 2차항도 있고 원 같은 경우는 복잡하죠. 그쵸? 맞습니까? 저 언제 다 대입하고 언제 다 정리하고 앉아있어. 이럴 때는 뭐만 가지고 놀자? 중심만 가지고 노시면 됩니다. 다시, 원이나 2차 함수 같은 거 평행 이동시킬 때 있잖아. 원은 중심만 이동시키세요. 2차 함수 포물선은 꼭지점만 이동시키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평행 이동시켜도 반지름은 안 변해. 원은 포물선, 2차 함수는 평행 이동시켜도 최고차항의 기준 변함이 없으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꼭지점만 갖고 놀면 돼. 중요한 점만 갖고 놀면 됩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 알겠죠? 자, 그럼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자. x 플러스 6이래.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퀄 얼마야? 1이지. 그치 얘들아? 자,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4 맞아요? 아니에요? 얘 평행 이동 시켰더니 뭐가 됐대? 중심이 원점이 됐대. 그럼 0,0으로 평행 이동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x축으로 3만큼 이동했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죠. 그럼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5번. 됐습니까? 오케이.
항상 중심만 가지고 봅시다. 자, 이제 50페이지 뽑을수. 자, 포물선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꼭지점만 갖고 놀면 좀 편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자, 꼭지점의 좌표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맞아.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잖아.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0. 이게 새로운 꼭지점이지. 그러면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끝. 맞아 아니야? 오케이. 뭐야 그냥 이거 구하래? 너무 뭐 싱겁게. 나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 1번 됐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 자, 대칭이동 총 몇 개 있어요?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y는 x 대칭이동. 여기까지 배웠어 안 배웠어 얘들아? 여기까지 배웠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도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이것도 아셔야 돼요. 간단해. 자, 원준아 x축 대칭이동 시키면은 뭐 대신 뭐 대입해야 돼? 뭐 대신 뭐? 자, 점을 이동시킬 때랑 도형을 이동시킬 때로 구분 지을게요. 어떤 점을 x축 대칭 이동시켜야 돼? 그러면은 y좌표 부호 반대. 맞아 아니야? 다은아 y축 대칭 이동시키면 그렇지. 부호 반대. 자, 지담아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그렇지. 둘 다 반대. 둘 다 반대. 다음은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x좌표랑 y좌표. 그렇지. 체인지. 오케이? 교체라고 하죠. 자, 이거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요. 그런데 둘 다 부호가 바뀌어요. 다시 교차하면서 플러스 부호 둘 다 반대야.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세요. 오케이. 자, 그럼 도형 입장에서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알겠지? 자, 그러면은 y축 대칭이 나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x와 y 교체.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x와 y를 교체하는데 부호 반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x 자리에는 마이너스 y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x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해볼게요. 자, 점 P가 있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래. 그럼 Q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x축 대칭 이동이니까 6 콤마? 그렇지. 자,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은 3 콤마? 6. 됐습니까? 아, 대칭 이동 한 수가 아니구나. 6코마 맞아. 이거 선생님은 Q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데 그게 아니고 점 P를 있네. 그치? 마이너스 3,6 그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x좌표끼리 다 더하고 나누기 3, y좌표끼리 다 더하고 나누기 3 하면 3,2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자 얘들아. y는 x 플러스 3 위에 한 점 a가 있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b, b를 원점 대칭이동한 점을 c, 삼각형 ABC의 넓이가 15일 때 점 a의 좌표를 구하시오. 단 a는 1,3,5년 위의 점이다. 이거 한번 풀어봐. 난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봤습니까? 안 풀려요? 풀어봤어요? 안 풀려요?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건데 둘을 한번 비교를 해봐봐. 자, 보자. 자, 요 위의 점을 a, a 플러스 3이라고 일단 잡는 게 첫 스타트거든. 그리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a 플러스 3, a가 되지. 그리고 얘를 원점 대칭이동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되지. 그러면 요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넓이가 15라고 했잖아. 그럼 세 점의 좌표가 일단 표현은 다 됐어. 그럼 세 점의 좌표 할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신발끈 공식을 먼저 이용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한 점을 원점으로 옮겨볼게. A를 원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은 A가 원점이 되려면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키세요 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B가 뭐가 돼? 3, 마3이 돼야 안 돼? 맞아? 저 이해 못해서 다시 한번. 자, 세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시키고 모든 점들도 그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주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그치? 근데 신발끈 공식에 넣기가 편해지잖아. 네. 이해돼야 안 돼? 네, 됐어요.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A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시켜.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A, Y축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잖아. 그치? 그럼 B도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똑같이. 아, 이해가?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C도 평행이동 똑같이 시켜.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 안 되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신발끈 공식을 이용하면 2분의 곱하기 절대값 0, 0,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0, 0. 자, 곱한 걸 다 더하고. 자, 그럼 0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건 사라지고 이것도 0 들어가니까 사라지면은 얘랑 곱하면은 6a 플러스 9 되죠?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곱하고 다 곱하면 빵, 또 곱하면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인데 마이너스를 전체적으로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 이건 0 돼서 사라지지. 그치? 얘들아? 이해가? 그럼 얘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 15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면은 12a 플러스 18이 되니까 절대값 안쪽이. 그럼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절대값 6a 플러스 9. 자, 요 값이 15가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a가 1, 3분면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잖아. 그럼 a가 양수니까 얼마? 1되면 되겠죠. 따라서 a의 좌표를 구하시오. 1,4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이해가요? 자,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림을 그려봐봐. 그림을 그려봐.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a, b가 있어. a, a 플러스 3이 있어. 이렇게 이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돼.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요즘에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얘가 b야. a 플러스 3, a가 되겠지. 이해돼? 자, 근데 얘들아 잘 봐 이제. 얘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 있을까?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어디 있을까? 요 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인데 이거 대입하면 성립해야 안 해. 성립하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져. 이런 좀 그림이 안 이쁘네. 이씨. 자, 이렇게 하자. 좀 대칭을 시켰다고 지금.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수직이 될 수밖에 없지. 왜? 얘를 y는 x 대칭 이동시켰잖아. 근데 얘는 기울기가 1짜리, 얘 y는 x도 기울기가 1짜리 평행하고 얘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거 이해돼야 안 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길이가 루트 얘에서 얘 빼면은 그치 2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3의 제곱 아니에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아니에요? 그럼 얼마냐? 루트 18 아니니? 맞지? 맞아? 그렇잖아. 그러면 얘 똑같은 게 두 개 있지. 그리고 제곱이니까 얘 밖으로 빠지면 2a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2 얘가 밑변이고 자 높이가 3루트 2지. 그러면 3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가 얼마가 되면 돼? 1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면 2니까 얘랑 약분이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 얘가 5가 되니까 2a 더하기 3은 5 해서 a는 1 똑같이 나오잖아. a가 1이니까 y제표는 4.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 이 공식에 너무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게 간단해. 그림 한번 그려보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나와. 이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도형적인 의미를 깨닫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나중에 훨씬 더 고점이 높다고 생각을 해. 단순히 공식만 달달달달 그럼 여기 도입이 안 되면은 막힌다. 이러면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되게 한정적이야. 풀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해를 하는 게 더 선생님은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지요? 근데 둘 다 할 줄은 알아야 돼. 아시겠지? 자, 넘어갈게. 자, 51페이지에 30번 문제 보자. 자, 여기 문제가 그래도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원방할 때보다 훨씬 쉬워요. 자, 얘들아, 이제 요 직선 붙이야 30번. 자, 직선을 x축 대칭 이동한 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더니 3,1을 지났대. 자, 그럼 x축 대칭 이동이니까 뭐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축 대칭 이동이면 y 대신 y. 그렇지, 마이너스 y. 그럼 마이너스 y는 ax 플러스 1 대칭 이동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y는 x 대칭 이동 시켜야 돼. 그럼 얘를 y는 x 대칭 이동 시키면 x 자리에 y 자리에 x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x는 a, y 플러스 1 맞아. 얘가 뭘 지나? 3,1을 지나.
그럼 3을 x자리에 1을 y자리에. 그래서 마이너스 3은 a 플러스 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간단하죠? 간단해 실제로 얘들아. 자 이제 52페이지. 자 52페이지 35번 보자. 자 원을 y는 x의 대칭이동 하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얘들아 중심 가지고 놀라고 했지. 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컴마. 그럼 얘를 y는 x의 대칭이동 시키면 중심이 뭘로 바뀌어? 5 컴마 마이너스 1로 바뀌어. 그럼 새로 바뀐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8. 반지름은 안 바뀌니까. 됐어? 자, 근데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럼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구하려면 뭐 대신 뭐 대입해야 돼? x축과 만나는 점? y 대신에? 마이너스. 아니지 아니지. 야, x축과 만나야 되잖아. 이게 x절편이잖아. x절편. x절편 구하려면 뭐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아, 0. 그렇지. y에다가 0 대입해야 되잖아.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y는 0이야.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y는 0. 그럼 얘랑 만나는, 즉 연립하면 나오는 x좌표. 그럼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x-5의 제곱, 자 0 대입했으니까 4 넘기면 는 4. 그럼 x-5는 뿔마 2 됐어? 그럼 x는 5 더하기 2니까 7 또는 5-2니까 3 됐어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7,0과 3,0이라는 얘기거든. 거리가 4잖아. 그치? 따라서 3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39번 갑시다. 자, 이 원에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인 부분과 이 부분은 각각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 생기는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야지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세요. 자, 그려보면 이런 얘기야. 자, 저 원의 중심이 2,2지 그치 얘들아? 그럼 2,2니까 한 요쯤에 있다고 치자. 반지름이 2루트 2잖아. 그치? 근데 마침 얘가 원점까지의 거리가 2루트 2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정도는 파악하고 그림 그리면 좀 수월해. 알겠지? 자, 그럼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원점 지나면서 중심이 여기니까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인 부분이잖아. 그러면 여기야 1사분면 축 포함해서 1사분면인 부분이겠죠?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이니까. 그러면은 이 노란색 부분을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시키면 어떤 모양이 생겨? 몽글몽글한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몽글몽글한 이런 모양이 생겨 안 생겨 얘들아? 생기지? 그러면 한쪽 구에서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면 똑같은 모습 4개 나오잖아. 이 노란색이.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라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겠어요, 얘들아? 전체 원의 넓이에서 빨간색 부분을 빼면 돼, 안 돼? 되지? 맞아? 이 빨간색을 뭐라고 불러? 활골. 활처럼 생겼다. 활골.
자, 활골의 넓이는 구하는 방법이 교육 과정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채꼴 빼기 삼각형. 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구해볼까요? 어떤 부채꼴이 필요해? 파란색 부채꼴이 필요해요. 그럼 이 파란색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반지름의 길이 필요하고요. 중심각 필요하니 안 하니? 필요하죠. 무조건 필요하죠. 중심각이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해야 부채꼴이 나오니까. 자, 그럼 잘 봐. 이게 몇 도일까? 90. 몇 도일까? 90도 같아 보이긴 하죠. 90도인지 확인해 볼래? 수선의 발을 x축에 내려봐. 여기가 2 맞아? 네. 여기가 2 맞아?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럼 여기가 45도 45도지, 그치? 그럼 45도가 두 개 있으니까 그렇지, 90도 확인됐어. 이해가 안 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구하자. 자,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이 2루트이니까 제곱하면 8. 그럼 8파이 곱하기 360분의 90도. 그럼 얼마야? 4분의 1. 맞아요. 그럼 빼기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 그럼 요 삼각형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잖아. 4가 돼? 안 돼, 얘들아? 되지. 그럼 계산하면 2파이 빼기 4. 맞아요. 예. 오케이. 그럼 이 활골이 몇 개 있어요, 얘들아? 한 개? 두 개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90도겠죠? 계산해보면 왜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번에 y축에 내리면은 여기가 2니까 1대 1대 또 루트 2, 그치? 자, 그래서 활골이 두 개. 그럼 활골 두 개를 원의 넓이에서 빼야 돼. 원의 넓이가 얼마야? 8 파이. 여기서 이거 두 개 빼야 되니까 2 곱하기 2파이 마이너스 4. 계산하면 얘가 4파이니까 4파이 마이너스 8. 그렇습니다. 이게 총 몇 개 있다고? 4개. 그렇지. 이게 총 4군데 있죠. 이렇게 할까? 하나, 둘, 셋. 4군데 있었죠. 그쵸? 그래서 곱하기 4 하면은 정답이 16파이 마이너스 32. 이렇게. 그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곱하면 막 8이 아니고 플러스 8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요 도형의 이동 끝날 것 같아요. 왠지. 자, 이제 44번 문제 보자. 아, 미안해. 40번 문제. 40. 얘들아, 저 포물선은 y축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요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이 포물선의 꼭지점부터 먼저 구해볼래? 꼭지점 가지고 노는 게 편하다고 했지. x 플러스 2a 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이야. 맞아. 얘를 어디다 대칭 이동해? y축 대칭 이동해. 그럼 y축 대칭 이동하면은 x 좌표가 부호가 변해 안 변해? 변해요. 꼭지점이 이렇게 돼야 안 돼? 그러면 그렇지. 자, 그럼 이 꼭지점이 어디 있다고? 요 직선 위에 존재해야 돼.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고 x 자리에 2a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야. 그치 얘들아? 자, 그래서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 그럼 2로 나누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2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0. a는 1이 되면 되겠네요. 양수 a 됐습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44번이죠. 마이너스 4,1을 지나는 직선 N이 있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막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오케이. 얘들아, 지금 이 직선에 지나는 점만 알고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문자 m으로 두세요. 이 기본이잖아. y-1은 m 가로 열고 x 플러스 4. 자, 너네가 아직까지도 이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 안 돼.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이 습관은 기본 소양이야. 알겠지? 고3 끝날 때까지 기본 소양이야. 기본 소양. 한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x 대신에는 뭐 대입해야 돼? x 마이너스 2. y 대신에는 뭐 대입해야 돼? y 플러스 3을 대입하셔야 돼요. 자, 편의점 시켜보자. y 대신에는 y 플러스 3이니까 y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하면 m 가로 열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가 되니 안 되니 얘들아? 돼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래? 얘를 y축 대칭 이동까지 시키래. 맞아? 그럼 y축 대칭 이동 시키면 뭐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잠깐만. x축이 아니고 y축이지. y축. 자, 그러면 y 플러스 2는 m 가로 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끝났어. 자, 문제에서 원하는 직선이 만들어졌어. 이 직선이 뭘 지나?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자, 그러면 1 이꼴 3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m, m은 마이너스 1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결 완료. 자, 50번 보세요. 50번. 별표 요 별표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거 좀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자, fx, y는 0. 이 나타내는 도형이 얘랑 같다. 다음 중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시오. 얘들아, 이렇게 이동시킬 때 순서가 항상 정해져 있어. 알겠지?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어. 자, 그 순서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거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x와 y 자리 바뀌었니? 안 바뀌었어? 그럼 두 번째로 마이너스 9 지금 대칭 이동 시켰니? 확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행 이동. 평행 순서가 제일 먼저 x랑 y 자리 바뀌었는지 보시고요.
안 바뀌었어? 그러면은 x랑 y의 개수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안 바뀌었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붙었어. 그러면 무슨 축 대칭이 되겠다는 거야? 그렇지. 잘 봐. f x, y를 f x, 마이너스 y로 대칭 이동 시킨 거야. 그럼 이게 x축 대칭 이동 시킨 거야.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평행 이동이야. 그럼 평행 이동은 얘 보니까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x 마이너스 1 들어갔지.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 플러스 1만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 시킨 거야. 알겠지? 자, 항상 요 순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요거 y는 x 대칭 이동이 됐니? 두 번째는 마이너스 부호가 어디 붙어 있니? 대칭 이동 됐니? 축 대칭 이동 됐니? 자, 세 번째 맨 마지막이 이제 평행 이동 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를 무슨 축 대칭 이동부터 시켜줘야 되지, 다마? 무슨 축 대칭 이동? 그렇지. x축 대칭 이동부터 시켜야 되겠지. 그럼 얘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 얘들아? 요렇게 돼야 안 돼, 그림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 시켜주면 돼, 이제? 그렇지. 그럼 이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최종적인 그림은 요 노란색이 되면 되겠지요. 맞아요. 자, 그럼 이 노란색의 모양이 어디 있어? 5번에 있네. 맞습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야 안 돼, 얘들아? 돼요? 됩니까? 자, 이거 훈련을 좀 하셔야 돼. 53번 봐봐. 자, 53번에 fx, y는 0이 나타내는 그림이 1과 같을 때 그림 2와 같은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고르세요. 오케이.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고르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기억, 니은, 디귿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얘들아, 기억부터 하자. 자, 기억 체크리스트. x랑 y 자리 안 바뀜. 근데 y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음. 맞아, 아니야? 그럼 무슨 축 대칭 이동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x축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 시킨 거지,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요거를 x축 대칭 이동 시켜. 오케이? 근데 얘는 x축 대칭 이동 시켜도 그대로 맞아, 아니야? 얘는 x축으로 대칭 이동 시켜도 윗부분 대칭 이동 시키면 아랫부분이 되고 아랫부분을 대칭 이동 시키면 위에 부분 되니까 그대로야, 그치? 그럼 이제 얘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키면은 얘가 돼야 안 돼? 되지? 그래서 기억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니은 보자, 얘들아. 야, 니은. x랑 y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었어, 안 붙었어? 그럼 원점 대칭 이동 된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잘 봐. 이거 좀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써줄게. 자, f, x, y는 0을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f, x, y는 0이 돼. 근데 이제 평행 이동하게 날 차례야. 1-x가 됐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1-x가 될까? 뭘 대입하면 돼? x 대신에? 그렇지. 여기다가 x-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x-1은 계산하면 1-x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x 대신에 x-1을 대입했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계획이 나오는 거지. 그게 f1-x, 마이너스 y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저 룰대로 따라가 보자. 얘들아, 이 도형을 원점 대칭 이동시켜도 얘지. 왜냐면 원점 대칭 이동이 180도 회전이니까 얘 180도 회전하면 얘가 되고, 얘 180도 회전하면 얘가 되겠고, 마찬가지고, 그치? 자, 그럼 얘를 이제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얘가 또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야. 자, 이제 디귿 보자. 자, 디귿은 x랑 y 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렇지. 그럼 뭐 하는 거야? y는 x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럼 뭐가 돼? f y, x는 0.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어. 그럼 y축으로 얼마만큼 평이 가는 거야? 1이야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y축 마이너스 1. f y 플러스 1 x. 이해가? 자, 그러면은 얘들아, 얘를 y는 x로 대칭 이동시켜도 똑같지. 근데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1만큼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디귿이지, 그치 얘들아? 맞아. 그럼 얘가 안 되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야,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됩니까? 오케이. 항상 그 순서를 지켜주도록 합시다. 자, 이제 54번 문제 풀어볼게요. 54. 자, 원이 있고, 자, 원을 1,-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얘들아,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의 문제가 나오고, 직선을 점에 대해 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시킬 때가 나와. 오케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먼저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 문제들은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만약에 여기 A, B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X, Y가 있대.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는 문제가 있어. 그때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대칭 이동의 기본은요, 잘 봐. 컴파스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컴파스에 뾰족한 점이 있지? 그 뾰족한 거를 대칭이 기준이 되는 점에다가 딱 박아두고 대칭 이동시킬 점까지 다리를 벌려. 알겠지? 여기까지 벌려. 그리고 나서 180도 돌려. 알겠지? 180도 돌리면 요쯤에 있겠죠. 얘가 바로 점대칭 이동된 점이야. 알겠지? x 프라임, y 프라임. 그러면 뭐만 활용하면 되냐? 180도 돌렸잖아. 그치? 그럼 컴파스의 다리 길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각각 달라.
그래. 그러면 뭐만 이용하면 돼? 너는 너의 중점이 A, B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중점을 활용하시면 돼요. 중점.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점. 자, 그러면 이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거 원의 방정식 x-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16이니까 40 그치 얘들아?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 중심이 4,0이지. 맞아. 4,0이라는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세요. 얘가 기준이야. 그럼 얘가 1,-3이거든. 그럼 내가 필요한 게 얘거든.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은 x 프라임 더하기 4 나누기 2를 하면은 1 나와야 되겠죠? 얘랑 얘 더하고 나누기 2 하면은 중점 나와야 되니까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0 하면 마이너스 3 나와야 되겠네. 따라서 x 프라임은 마이너스 2, y 프라임은 마이너스 6. 이해가?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을 때린 다음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고 대칭 이동했다고 반지름은 안 변하니까 정답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6의 제곱 이퀄 4. 됐습니까? 어떻게 푸는지 이해돼? 네. 오케이. 쉬워.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는 중점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니까 조금 힘듭니다. 좀 써야 될 게 많아져서 그래. 자, 58번 가볼게요. 자, 58번에 자, 두 점이 직선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이 돼. 얘들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직선이 있어. 자, 점이 있다고 치자. 여기 x, y가 있어. 자, 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럼 이때는 두 가지를 이용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 얘도 쟤랑 똑같이 중점 하나 활용합니다. 자, 중점이 이거죠. 왜냐면 얘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얘가 접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야 되잖아. 대칭이니까. 그치? 맞아? 그러면 요 둘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를 활용하시면 식이 하나 나와요.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두 번째, 요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하나 생기는데 두 점의 기울기와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서로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중점과 수직 이용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럼 이 문제 바로 적용해보자. 자,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3,7이에요. 얘가 5,3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의 중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1,5. 자, 그러면 이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니까 여기에 1,5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잖아. 관계식 하나 나왔지? 한 가지 관계식 더. 뭐? 이거는 기울기. 알겠어? 자, 그러면 5,3과 마이너스 3,7 기울기가 8분의 마이너스 4네요.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수직이면은 그렇지. 얘는 기울기가 2. 그래서 A는 2. 쉬워 어려워? 할만하지? 이것만 알면 된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수업 시간에 했어? 그 유형 13번? 네. 이것도 했어? 오케이. 자, 한번 같이 해보자. 자, 64번 문제 볼게요. 자, 두 점 A와 B, 그 다음에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X축 위로 점 움직이는 점 Q도 있고요.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을 구하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원칙이 있어야 돼. 정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정점. 고정된 점, 고정된 점. 뭐라는 거예요? A랑? 그리고 움직이는 점, 동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동점이 뭐 있어? P랑 Q.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동점이 살고 있는 도형을 파악하셔야 돼요. P가 살고 있는 도형은 Y축이야. Q에 살고 있는 동네가 X축이야. 이해가? 자,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 정점을 동점이 살고 있는 도형에 대해 대칭 이동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A를 P가 살고 있는 도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A를 Y축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지. 그치, 강은아? Y축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지. A'이라고 쓸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선분 AP의 길이랑 선분 A'P의 길이는 같아 달라? 얘를 대체해서 쓸 수 있어. A'P라고. 이해됐어? 자, 이번엔 정점인 B를 동점 Q가 살고 있는 도형이 어디야? X축. 그러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그럼 X축 대칭 이동하면 B 프라임. 그럼 여기서부터 Q까지 이어봐봐.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 달라 얘들아? 같지? 그러면은 얘를 Q B 프라임으로 대체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이제 마무리야. 그러면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걸 얘 말고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로 봤어. 만약에 이 길이 더하기 길이 더하기 길이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최소가 되려면 꺾여야 돼? 아니면 일자로 가야 돼? 그렇지. A'부터 B'까지 일자로 이어준 게 더 짧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바로 얘의 전체적인 최소값은 성분 A',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최소값이 A', B'이라고. 이해가 안 가? 가지. 어차피 P랑 Q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P가 여기 있으면 되고
Q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이해돼 안 돼?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야. 모든 문제. 정점 확인, 동점 확인하고 정점을 동점이 살고 있는 도형에 대해 대칭. 알겠어요? 자 그럼 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여기가 3,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6. 여기가 몇 콤마 몇 얘들아? 5, 마이너스. 그럼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는 루트 8의 제곱 64 더하기 8의 제곱 64 8 루트 2가 되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해가 싱? 예. 이해 갔지?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얘들아 67번 봐봐봐. 얘는 정점이 뭐야? 얘는 정점이 뭐야? 얘는 정점이 몇 콤마 몇이야? 그치. 자 그러면 동점 움직이는 점이 뭐란 거야? B랑 C지. 그러면 정점을 동점이 살고 있는 도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니까 하나는 Y는 X 대칭, 또 하나는 C가 살고 있는 도형이 X축이니까 X축 대칭 6, 그러면 요 삼각형의 둘레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성분 AB는 A'B로 대체하시고 성분 AC는 이걸 A2'이라고 하죠. 성분 AC는 A2'으로 대체하시면 이제 A' B 더하기 BC 더하기 C A2' 이렇게 될 텐데 일자로 있으면은 얘네들 세 변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잖아. 그치 얘들아? 적용 가능하지? 똑같아. 68번 보자. 다음 시간에. 자, 얘들아 57페이지까지 목요일까지 다 푸는 거 좀 힘들겠지? 그지? 그럴 것 같아. 원에 만원씩 숙제 있는데 그지? 원의 방정식 숙제 너무 많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 홀수 번째 문제만 풀어봐. 그러면 할만하지. 절반으로 줄어들지. 홀수 번째 문제. 홀수 번째 문제만 도형의 이동 끝까지 한번 다 풀어봐. 홀수 번. 가능? 오케이.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원방이랑 그렇죠. 원방부터. 아,